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2차전지도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올해 안에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도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조선주가 정말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실적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하는데 앞으로 기리분들의 주식도 전부 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또 상승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파월 의장에 대한 유화적 발언의 효과가 이날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세도 돋보였으며 특히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복귀 기대감으로 5% 상승 마무리, 애플과 메타 같은 경우는 개별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중국 관세율이 인하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상승. 오늘 아침 우리도 이제 반도체가 오르고 출발했지만 그런데 마지막에는 미끄러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 3주 내 관세율 결정한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입이 나름은 좀 괜찮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는지 봤더니 트럼프는 현재 90개국과 관세를 협상 중이라고 하며 향후 2에서 3주 내에 관세율을 결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만 합의는 공정할 것이며 일반적인 인하는 없을 것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현재 관세율 145%에서 절반가량 낮춘 50에서 65%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다만 트럼프다 보니까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겠죠. 다음입니다. 자, 내일부터 청약하는 공모주도 봐야겠죠. 이번 주는 우리가 청약해야 되는 공모주가 무려 4개나 있는데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어떤 친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재생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수혜치 결과 어땠나? 매우 좋게 나왔네요. 2200곳이 참여했고 경쟁률은 1000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적자 기업 플러스 바이오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좋게 나왔죠. 그래서 공모밴드는 상단에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진짜 매력은 바로 환매 청구권이겠죠.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이겁니다.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거 또 50주를 외쳐가지고 우리 돈을 잠시 동안 들고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정말 좋죠. 게다가 환매 청구권까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청약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한국투자에서 진행하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봤던 거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우로보틱스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이죠. 아직까지 청약하지 않으셨다면 내일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일 TN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내일까지 청약인데 데이터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저 PBR주 경고 밸류업 시즌2가 되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PBR이 낮은 기업들에게 경고 비슷한 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PBR 0.1배 주식은 M&A를 빨리 해서 10배로 팔아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건데요. 자, 물론 이 말의 의도는 저평가 주식은 왜 저평가인지 판단해서 알아서 가치를 올려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일각에서는 PBR로만 가치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저 PBR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 PBR 관련주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 밸류업 시즌2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르분들 곧 대선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떠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고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 뭔가에 관련된 기업들 우리가 빠르게 선점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봤을 때는 무조건 AI 관련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은 포함이 무조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SM엔터 목표가 올라요. IBK투자증권이 SM에 대해서 목표가를 1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진짜 미쳤습니다. 바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77%나 증가한 438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현재 SM은 저연차 IP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고연차 IP는 당연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엔터 중에는 JYP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JYP도 올라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 상향. 자, 삼바도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황제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신한투자증권이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며 목표가를 135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미국 관세 정책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여기는 SM보다 더 대단합니다. 작년보다 120% 증가한 4,800억을 때렸다고 하고요. 매출도 1.3조 원으로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그리고 실적이 이렇게 좋았던 이유가 뭐냐? 바로 높은 환율과 판매 호조가 있었다는 소식. 다음입니다. 하지만 목표가가 떨어지는 기업도 있습니다. LG노텍, 넌 언제 좋아질 거니? 자, 모두가 목표가 상승을 외치는 건 아닙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있겠죠. SK증권은 LG노텍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며 목표가를 19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1분기는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써냈다고 해요. 무려 5조 원의 매출을 올리긴 했지만, 하지만 중국 카메라 부품사들과의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좋은데 영업이익률이 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2분기는 스마트폰 비수기에 무역전쟁 여파까지 악재가 가득한 상황이라 목표가를 하향했다고 합니다. 자, 다만 3분기보다는 좀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스마트폰 시즌이 온다고 볼 수 있고, 지금 주가는 PBR 0.7 수준으로 저평가라고 하며, 또한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 카메라 부품 이쪽에 규제가 들어간다면 반사 이익수의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 실적 돌아오나? 오늘 포스코퓨체의 실적이 공개가 되었는데 나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예상치가 59억인데 172억으로 엄청나게 높게 나왔죠. 하지만 예상치보다 3배나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형편없는 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서 주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상보다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 여기가 바닥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모든 사이클 산업이 다 그렇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컨센보다 실적이 낮아지면 그때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반대로 떨어진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는 컨센보다 실적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차전지의 차트를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를 빠르게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분기, 3분기쯤 슬슬 신호탄을 쓰는 친구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포스코퓨체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고요. 물론 삼성 SDI는 조금 더 오른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라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제 이평선이 몰리는 그러한 구간이 나타납니다. 가장 큰 예시가 바로 삼성전자겠죠. 지금 이제 2차전지는 여기쯤, 요 어딘가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른쪽으로 기어가다가 이제 121선 터치 후 떨어지고 뚫고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는, 보통 그러한 모습을 바닥에서 사이클 산업은 나타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2차전지도 물론 여긴지 지금 알 수는 없어서 당장 매수하기는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올해 안에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실적은 SK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가 증가한 매출의 17.6조, 영업이익은 157%가 증가한 7.4조를 달성했는데요. 1분기는 통상 메모리 반도체의 비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실적을 꺼냈고 바로 HBM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다만 이 또한 예상을 했던 걸까요? 하이닉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서 많이 아쉽네요. 다음입니다. 자,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게 되면 항상 또 그 중심에는 어떠한 단어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HBM이 등장했고, 그리고 또 다른 온디바이스 AI나 그런 것들도 등장했지만 CXL이 또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실적이겠죠. CXL의 실적을 보면은 23년에는 200억밖에 안 됐지만 23종 규모까지 28년까지니까 3년 뒤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2.0 기반 솔루션 CMM DDR5 96GB DRAM 고객 인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 이 제품은 CXL을 사용해서 기존 DDR5 대비 용량 50% 증가, 대역폭도 30%나 확장되었고,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CXL이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CXL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도 뛰어든다 라는 소식이 들려졌고요. 그러한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CXL 관련주가 조금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대차 실적은 무난하게 발표가 되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소폭 서프라이즈가 나온 반면 순이익은 소폭 쇼크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주식 소각을 2.3%를 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주가가 오히려 오르지 못하는 모습이죠. 자, 현대차 1분기 매출은 44조로 역대 최대를 또 썼다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기분이고, 2분기부터는 관세 영향, 환율 영향으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환율이 10% 상승할 때마다 2,700억 가량의 이익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최근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이라서 그만큼 이익이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인벤티질의 먹는 비만약 효과 연장.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죠. 제2의 위고비가 되고픈 약들이 정말 많은 상황에서 인벤티질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약물 유지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보통 주사제와 달리 경구용 비만약은 1일 일정이 노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에 인벤티지랩은 경구용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하나만 먹어도 되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상한가로 직행. 다음입니다. HK이노엔 갑자기 상한가 간 이유. 오늘 HK이노엔이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점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 그런가 봤더니 HK이노엔의 위장량 K캡이 미국 3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 자, 3상 시험 결과 미란성 식도염과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 임상 모두에서 평가 지표를 충족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K캡이 미국 진출의 구부 능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등장합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벅스 이것저것 시도. 스타벅스가 저가 브랜드에게 밀리는 중이라는 거는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지나가면서 먹을 때 스타벅스 가서 사서 나오지는 않죠. 보통 앉아서 먹을 때야 스타벅스를 찾겠지만, 하지만 그 외에는 스타벅스가 당연히 밀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시장 방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23일 어제부터는 원모어 커피라는 걸 시작했는데, 커피 주문 후 30분이 지나면 커피를 60% 할인된 가격으로 또 주문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스벅에 앉아있다 보면 커피 금방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시키긴 아까워서 보통은 참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인하면 저 같으면 무조건 또 시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브닝 이벤트라는 것도 한다고 합니다. 오후 5시 이후 디카페인 음료를 최대 5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스타벅스를 좋아하신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안 좋은 소식이 나왔군요. 올해 1분기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2분기 역성장 이후 제대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다가 3분기 만에 또 역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4기분기 연속 0.1% 이하로 내려간 것은 외환위기, 금융 위기, 코로나 때도 없었던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망한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비상계엄, 정치 불안의 장기화, 대형 산불,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익일이 그럼 2분기는 괜찮냐?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2분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1분기랑 비교하면 내수는 좀 회복되겠으나 전망치인 0.8%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나중에 전 세계를 바꿀 만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뉴럴링크의 가치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번에 자금 조달을 하면서 12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23년에는 35억 달러였는데 1년 반 만에 그 가치가 50억 달러, 무려 7조인가요? 그 정도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뉴럴링크의 첫 번째 시술 대상자는 지금 현재 뭐라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전신마비 환자 아르보라는 사람인데, 현재 시술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는데도 그동안 생각만으로 체스나 게임 등을 즐기면서 삶은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